자, 이제는 우리 몸에서 체온이 조절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자. 몸에서 아까 혈당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혈당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왜냐면 그걸 통해서 생명체가 ATP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체온 조절도 그만큼 중요해. 왜냐하면 몸 안에 체온의 온도가 떨어지거나 지나치게 올라갔을 때는 알고 있다시피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효소의 활성이 그러니까 효소가 변형이 일어나. 그 다음에 체온이 지나치게 떨어질 때는 효소 활성이 떨어져.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체온이라는 것 자체는 몸 안의 효소 활성, 그래서 몸 안의 모든 신진대사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줘야 돼. 이게 체온 조절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몸 안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몸에 있는 열을 내보내는 발산의 방식이 있어. 이 둘을 이용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추운 겨울이 됐어. 그러면 춥단 말이야. 몸 안에서 체온 조절을 위해선 열 발생은 늘어야겠지. 증가해야 될 거고, 열을 바깥으로 보내는 발산은 줄어들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실제로 열이 발생하는 건 근육에서가 근육을 수축시켜가지고 몸을 떨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오줌 싸고 나면 몸이 부르르 떨리잖아. 이렇게 떨면서 순간 에너지를 마구마구 분비되는 물질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열이 발산되는 걸 보면 몸 밖으로 열이 나가려면 밖에 내가 몸이 덥다 그러면 땀이 흐르잖아. 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열을 통해서 열을 갖고 올라가게 되고 발산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피부에 있는 털구멍이 확 조여지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열이 외부로 증발되는 걸 막게 되고, 그러니까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 있는 혈액량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피부 근처에 있어.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면 모세혈관이 피부 가까이로 올라가게 돼. 그러면 피부 표면에 훨씬 더 가까워진 혈액이 당연히 바깥에 비해서 혈액의 온도가 높을 거니까 피부 가까이 올라간 혈관 때문에 그러니까 열이 많이 바깥으로 발산되겠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체온 조절 시스템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 추울 때가 됐어. 바깥이 막 겨울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혈당을 조절한 것처럼 간뇌에 있는 시상 하부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신경을 통한 게 있고 호르몬을 통한 게 있어. 혈액을 통한 호르몬. 그러면 신경을 통한 거는 제일 먼저 어떻게 될 거겠니? 속도가 빠르겠다는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간뇌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에 명령을 내리게 되면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돼. 수축하게 된다는 건 피부 표면에 있던 모세혈관이 안쪽으로 피부로부터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외부로 방출되는 열이 줄어들겠지. 자, 또 하나는 간뇌에서 티록신을 분비시킬 수 있는 티록신 릴리즈 호르몬이 방출되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티록신을 자극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타나. 그러면 얘의 표적세포는 아까 갑상샘이라고 그랬지. 갑상샘에 가서 티록신이 분비되면 티록신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물질 대사를 증가시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ATP도 또 열도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몸에서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어. 또 하나, 아까 교감신경이 또 자극하게 되면 부신에 있는 속질, 기억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신장 위에 있는 빵모자, 거기에 있는 안쪽 부분에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에피네프린이 하는 역할이 그 갑상샘이랑 동일하게, 그러니까 티록신이랑 하는 역할이랑 동일하게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게 된다. 자, 그럼 정해보자. 자, 바깥이 추워지게 됐을 때 우리 두 가지가 일어나. 하나는 신경을 통해서, 또 다른 거는 호르몬을 통해서. 신경을 통했을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신경이? 교감신경이 반응하게 돼. 교감신경에서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데, 하나가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신 속질에 있는 에피네프린을 증가시켜. 그래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간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그리고 갑상샘을 통해서 티록신이 분비돼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체온이 올라가게 돼. 그럼 더울 때 생각해보면 바깥이 엄청 더우면 간내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티록신을 자극할 수 있는 티록신 릴리즈 호르몬, 티록신을 분비시킬 수 있는 호르몬이 줄어들지.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티록신 분비량이 감소해.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잘 안 이루어져. 그러면 물질 대사가 잘 안 되겠지. 그럼 열 생산이 얼마 안 될 거야.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에서는 모세혈관이 확장돼. 그러면 피부 표면에 있었던 표면과 훨씬 더 모세혈관이 가까워지게 되니까 열이 발생이 잘 되겠다. 발산이 잘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삼투압을 한번 보도록 하자. 삼투압이란 혈액에 있는 체액의 농도를 말해. 그래서 예를 들어 짠 소금이랑 싱거운 소금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 짠 소금이 삼투압이 높다라고 표현해. 그 다음에 싱거운 소금이 삼투압이 낮다고 얘기해. 왜 그러는지는 수업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자, 일단 여기서 우리 몸에서 피를 한번 맛보게 되면 맛이 어떠니? 적절히 짜지. 몸 안에서 혈당도 일정하지만 바로 이 짠 혈액에 있는 농도는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체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도 하거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자. 만약에 내가 짠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모든 영양소가 어딜 타고 이동해? 혈액을 타고 이동하겠지.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혈액에 있는 농도, 체액의 농도를. 이게 높아지게 되면 다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이 아니라 이번에 후엽이야.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가 생겨. 이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신장에서 혹은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해. 이 말이 뭐냐면 오줌으로 나가려고 하는 물을 빨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내보내? 어디로 잡아? 혈액으로 잡아. 이해되니? 항이뇨 호르몬은 혈액의 양을 늘리는 거야. 혈액에 있는 수분 양을. 자, 그럼 다시 보자. 내가 짠 음식을 먹게 돼. 그러면 시상하부가 이게 센서야. 얘가 지금 몸 안에 있는 체액의 농도가 높구나.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다가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시켜. 그럼 얘의 표적세포는 콩팥으로 가서 물에 재흡수를 막 해. 그러면 혈액에 수분을 막 보충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혈액에 있는 농도가 싱거워지겠지. 그렇게 해서 얘를 다시 낮춰주게 되고, 또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시상하부에서 간내 시상하부에서 얘를 센서가 알아채. 농도가 너무 낮아졌어.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으로 가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기만 해도 돼. 그러면 물의 재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혈액의 수분 흡수량이 줄어들겠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혈당, 체온, 삼투압의 조절 시스템을 한번 살펴봤어. 활동지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서 교과서를 꼼꼼히 읽어가면서 또 그림도 살펴가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가 머릿속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이 내분비세 호르몬에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조절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거든. 이것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 첫 번째 조절 시스템은 피드백이야. 원인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잖아. 이 결과가 다시 또 다른 원인이 돼서 어떤 거를 훨씬 더 자극하게 됐을 때 이거는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억제했을 때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해. 우리 몸 안에선 주로 음성 피드백이 많이 이루어져. 양성 피드백이 드물게 일어나기도 해. 그게 어떤 거야? 뇌하수체 후엽에 있는 자궁 수축 호르몬이야.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땐 자궁 수축 호르몬이 한번 분비가 되잖아. 그러면 분비가 돼서 자궁이 줄어들잖아. 줄어드는 것 자체가 또다시 자궁 수축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궁이 수축되게 만들어. 그래서 애가 그러니까 나올 수 있게. 자, 그런데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A에 의해서 B가 만들어지지, B에 의해서 C가 만들어지잖아. 만들어진 결과물이 다시 A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어떤 조건에서 추웠어. 그래서 A가 B를 만들고 B가 C를 만들어서 온도를 올렸잖아.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이제 C가 자꾸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다시 A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A가 억제되니까 B가 억제될 테고, B가 억제되니까 C가 억제돼서 다시 온도를 낮추는, 이렇게 조절하는 음성 피드백이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길항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길항작용은 똑같은 하나의 표적 시스템에 서로 다른, 어떤 애는 플러스 작용을, 또 하나는 마이너스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뭔가가 부족했을 때 플러스 작용을 하는 애가 계속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게 너무 많이 촉진이 됐다. 그럼 다시 마이너스 작용을 하는 애가 A에다 역할을 줘서 얘를 줄이는. 예를 들면 심장에서 교감과 부교감 기억나니? 긴장했을 때 교감이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지. 자, 그렇게 계속 되기만 하면은 큰일 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부교감이 작동해서 심장 박동을 완화시키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심장 박동의 조절 시스템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너희 앞서 얘기했었던 혈당 조절, 그다음 체온 조절, 삼투 조절이 각각 어떤 피드백에 관련한 건지, 기량작용에 의한 건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고생했다.